남편이 내 연녀 손을 잡고 웃고 있던 그날, 저는 이미 그 남자의 인생을 정리해두고 있었습니다. 이건 소리 지르는 복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갑자기 강해진 여자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없는 전업주부라고 무시받던 여자가 언제부터 끝을 준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여자는 제가 아내라는 걸 알면서 제자리에 앉아 있었고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저는 울지도 소리치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처음 배신당한 날이 아니라 제가 모든 증거를 모아둔 날이었거든요. 사람들은 전업주부는 아무것도 안 했을 거라고 생각하죠. 집에 있으니까 그냥 참고만 살았을 거라고요. 그런데요, 진짜 준비는 소리 없이 진행됩니다. 이 이야기는 남편이 처음으로 불안해하던 그날부터 시작합니다. 제가 아무 말도 하지 않자 그 사람이 가장 먼저 무너졌던 날, 그날 남편은 처음으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 어디까지 알고 있어? 그날이요. 일부러 따라간 건 아니었어요. 남편 회사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잠깐 들른 카페였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죠. 창가 쪽에 익숙한 뒷모습이 보이더군요. 고개를 조금만 돌리면 못 본 척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이상하죠. 이미 알고 있는 진실은 확인하지 않으면 더 아프더라고요. 그 여자는 생각보다 젊었고 자기 자리를 정확히 알고 있는 여자였어요. 웃으면서 제 남편 손을 너무 자연스럽게 잡고 있더군요.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요. 흥, 거의 다 정리됐어. 집 문제만 조금 남았고. 그 말 듣는 순간 이상하게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아, 이제 이 대사 나올 때가 됐구나. 그리고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해서 불도 안 켰어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거실 소파에 그대로 앉았죠. 어둠 속에서 창밖만 보고 있었어요. 10년이었구나. 그 시간이 너무 길었는지, 너무 짧았는지 잘 모르겠더군요. 그리고 저는 컴퓨터를 켰어요. 폴더 하나를 열었죠. 날짜별로 정리된 파일들, 계좌 캡처, 계약서 사본, 메일 기록. 남편은 몰랐죠. 제가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는 걸. 사람들이 제일 쉽게 무시하는 여자가 어떤 여자냐고요? 소리 안 내고 말 안 하고 그냥 웃고만 있는 여자요. 특히 아이 없는 며느리. 명절이 오면 저는 늘 부엌 쪽에 있었어요. 시어머니 목소리는 거실에서 들려왔죠. 아유, 그래도 애는 있어야지. 그래야 집안이 이어지지. 말은 공기처럼 던지지만 그 공기는 꼭 제 쪽으로만 흘러왔어요. 이상하죠. 저한테 직접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항상 제가 있는 방향으로만 그 말을 하셨어요. 형님은 좋겠다. 애도 없어서 자유롭고. 그 말에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그러게. 얘는 편하긴 하지. 편하다. 그 말이 왜 그렇게 오래 남았는지 아세요? 그 말엔 이런 뜻이 다 들어 있었거든요. 너는 책임질 게 없다. 그러니까 쉽게 버려도 된다. 그날도 저는 그냥 웃었어요. 그러게요. 딱 그 한마디. 사람들은
제가 아무 생각 없는 줄 알았겠죠. 밤에 혼자 설거지를 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집에서 내 자리는 어디지? 안방도 아니고 거실도 아니고 그렇다고 내 방도 아니고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자리. 남편은 늘 TV를 보면서 말했어요. 너는 참 욕심이 없어. 욕심? 흥, 애도 없는데 뭐. 그 말 아무렇지 않은 듯 던지지만 사람 하나를 아주 작게 만드는 말이더군요. 그날부터 저는 하나를 알게 됐어요. 이 집에서 아이 없는 여자는 설명 대상이지 존중 대상은 아니라는 걸. 10년이 그렇게 흘렀어요. 병원도 다녀봤고 그만두기도 했고 포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선택의 결과는 전부 제 책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건데? 그 말이요. 아이 얘기할 때 항상 마지막에 나오는 말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그때부터 남편은 점점 저를 생활의 일부처럼 대했어요. 필요할 때만 부르고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존재. 어느 날 남편 핸드폰에서 카톡 알림이 울렸어요. 욕실에 두고 나갔던 거였죠. 화면에 이름이 떠 있었어요. 민지. 하트까지 붙은 이름. 아, 이제 나올 게 나왔구나. 그런데 신기하죠? 가슴이 안 아팠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또렷해졌어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어요. 여자가 침묵하면 아무 생각도 안 한다고. 아니에요. 침묵은 대부분 결심 직전이에요. 그날 이후로 저는 메모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 귀가 시간, 외박 날짜, 돈 흐름, 그리고 사람들이 저한테 던진 말들까지 아이 대신 기록을 남기자. 그게 제 방식이었어요. 그때는 몰랐겠죠. 이 집에서 가장 조용했던 사람이 가장 오래 기억하고 있다는 걸. 사람은요, 자기가 이겼다고 확신하는 순간 가장 많은 말을 합니다. 그날 밤 남편이 그랬어요.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넥타이도 풀지 않은 채 거실에 앉았죠. 오늘 할 얘기 있어. 그 말 너무 많이 들어본 말이라 전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물 마실래? 아니, 지금 중요한 얘기야. 중요한 얘기. 그 말 뒤에 항상 뭐가 나오는지 이제는 알겠더라고요. 우리 이제 그만하자. 저는 수저를 내려놓지도 않았어요. 그냥 밥을 천천히 씹었죠. 그래서 그 한마디에 남편이 잠깐 멈칫했어요. 아마 울거나 소리 지르거나 매달릴 줄 알았겠죠. 너 왜 이렇게 태연해? 태어나면 안 돼? 남편은 잠깐 저를 보더니 웃듯이 말했어요. 솔직히 말할게. 이럴 때 나오는 말은 대부분 솔직하지 않죠. 나랑 이혼하면 넌 진짜 아무것도 없어. 그 말이 칼처럼 날아왔는데 이상하게도 아프지 않았어요. 애도 없지, 일도 없지, 집도 4명이고 차도 4명이야. 잠깐 말을 멈추고 제 반응을 봤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듯이 그냥 저를 봤죠.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은 나를 사람으로 계산하지 않는구나. 그러니까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너한테도 좋아. 그 말엔 배려가 아니라 우월감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고개를 들었어요. 그 여자 때문이야? 남편이 눈을 피했어요. 그 반응 하나로 충분했죠. 이미 다 끝난 얘기야. 괜히 복잡하게 만들지 마. 끝났다는 말 참 편하죠. 자기 마음만 끝났으니까. 그래, 알겠어.
그 말에 남편 눈이 커졌어요. 끝이라고? 응, 당신 말대로 하자. 그 순간 남편 얼굴에 이상한 표정이 스쳤어요. 이겼다고 생각한 사람이 느끼는 불안. 너 후회할 거야. 그럴 수도 있지. 그날 밤 남편은 안방에서 나왔고 저는 거실에 남았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숨소리만 들렸죠. 그는 제가 무너졌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저는 노트를 열고 이렇게 적었어요. D-30. 그날 이후 저는 날짜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카운트다운 시작이네. 그날 이후로 남편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대체 요즘 왜 이렇게 조용해? 뭐가? 아니, 보통은 따지든가 울든가 하지 않나? 그럼 당신은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게 아니라 그때였어요. 이 사람이 처음으로 불안해하는 얼굴을 보인 게 이때부터 남편이 이상한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너 회사 얘기 어디까지 들었어? 왜? 아니, 그냥 그 한마디 왜? 라는 질문 하나에 이 사람은 스스로 무너지고 있었어요. 괜한 짓 하지 마. 괜한 짓이 뭔데?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냥 저를 보다가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이제 시작이네. 사람들은 종종 착각해요. 전업주부는 아무것도 안 했을 거라고, 집에 있으니까 남편 뒷바라지만 했을 거라고. 저는 남편이 외출한 밤마다 이 자리에 앉았어요. 거실 식탁, 늘 같은 자리. 처음엔 그냥 기록이었어요. 생활비가 줄어든 날, 외박한 날짜, 회사에서 전화 온 시간. 그런데 기록이 쌓이니까 흐름이 보이더군요. 아, 이때부터네. 돈이 빠져나간 시점, 카드 사용처, 이상하게 반복되는 날짜. 남편은 자기 명의 계좌는 절대 안 보여줬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죠. 복잡해서 내가 알 필요 없어. 그 말 참 편리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보여달라가 아니라 남기기였어요. 남편이 집에서 프린트하던 서류들, 우편으로 온 고지서들 모두 사진으로 남겼죠. 하나하나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남편은 몰랐어요. 자기가 회사 서류를 집에서 프린트할 때마다 제가 휴지통에 버려진 시험 인쇄물까지 확인하고 있었다는 걸. 프로젝트 최종 견적, 내부 결제용, 그 단어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건 나중에 문제될 수 있겠는데 그때부터였어요. 이 결혼이 감정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라는 걸 깨달은 게 저는 울지 않았어요. 대신 공부했죠. 부부 공동 재산이 뭔지, 재산 분할이 어떻게 되는지, 위자료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는지 밤마다 하나씩 알아갔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도 몰랐죠. 그런데 하나만 알면 그 다음은 빨라요. 아, 이 집, 내 집도 맞구나. 결혼 기간 중 취득한 재산은 명의와 관계없이 공동 재산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한 건 단 하나예요.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것과 증거가 필요한 것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 재산 분할은 기본, 위자료는 증거가 필요해. 생활비 통장, 남편은 제가 그 돈으로 살림만 한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그 통장에서 제 명의 적금 통장으로 매달 조금씩 옮겼어요. 합법적으로요. 생활비 중
제가 절약한 돈을 제 명의로 저축한 거니까요. 이 돈은 나중에 쓸 돈. 그게 처음으로 저 자신한테 남긴 말이었어요. 사람들은 준비를 하면 티가 날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짜 준비는 더 조용해집니다. 아직은 아니야. 그 말을 스스로에게 수십 번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이혼이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낸 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제 꺼내도 되겠네. 사람은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하는 순간 꼭 확인을 하려 들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잠깐 망설이다가 받았죠. 여보세요. 저, 혹시 지수 씨 맞으시죠? 목소리가 생각보다 떨리고 있었어요. 맞는데요. 그 한마디에 상대 숨이 조금 가빠졌죠. 저는 민지라고 해요. 아, 드디어 왔구나. 이때 보통은 소리 지르거나 전화 끊거나 욕을 하겠죠. 그런데 저는 궁금했어요. 이 여자는 어디까지 믿고 있는 걸까? 무슨 일이죠? 그게 저희가 이제 정리할 단계라서요. 정리. 그 단어를 그 여자가 쓰더군요. 오빠가 이미 다 말씀드렸대요. 저는 일부러 바로 대답 안 했어요. 그래, 이 여자는 이렇게 설명받았구나. 그래서요? 언니도 이제 마음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에 제가 웃었을까요? 아니요. 웃을 필요가 없었어요. 이미 결과는 정해져 있었으니까요. 아, 그랬군요. 그 반응에 상대가 당황했어요. 화 안 나세요? 왜요? 그 질문 하나로 권력 관계가 바뀌었어요. 아니, 보통은 말끝을 못 잇더군요. 민지 씨,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어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네, 그 사람이 자기 명의로 가진 게 뭐가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숨소리만 들렸어요. 그게 무슨 이 질문은 싸우자는 질문이 아니에요. 현실을 묻는 질문이죠. 아니면 다 정리됐다는 말만 들으셨어요? 오빠가 다 알아서 한다고. 그래, 그렇게 말했겠지. 그럼 제가 하나만 알려드릴게요. 결혼 중에 산 집은 명의가 누구든 부부 공동 재산이에요. 예? 그리고 회사에서도 민지 씨가 생각하는 위치 아니고요. 이건 협박도 아니고 자랑도 아니었어요. 그냥 사실 이때부터 상대 목소리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곧 알게 되실 거예요. 뚝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을까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네. 사람 인생을 무너뜨리는데 큰 소리나 폭력은 필요 없어요. 대부분은 문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날 밤 저는 아주 평범하게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커피도 식어 있었고 거실불도 절반만 켜둔 채였죠. 메일 제목은 길지 않았어요. 내부 규정 위반 가능성 관련 제보. 그게 전부였습니다. 받는 사람, 남편 회사의 감사실, 그리고 참조 CC, 인사팀장 이름 하나. 이 메일을 보내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겠구나. 첨부 파일은
3개뿐이었어요. 프로젝트 견적서 사본 하나, 메신저 대화 캡처 하나, 카드 사용 내역 정리표 하나. 많지 않죠. 그런데요, 이 정도면 의심하기엔 충분했어요. 그리고 매일 본문에 이렇게 적었어요. 귀사 프로젝트 관련 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 수수 및 접대 의혹이 확인되었습니다. 첨부된 자료는 회사 규정 제15조 직원 행동 강령 위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메일 발송. 딱 그 소리 하나였어요. 그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세상은 그대로였죠. 사람들은 이때쯤 제가 떨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오히려 되게 조용했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처럼 출근했어요. 오늘 좀 바쁠 거야. 그래. 저녁은 몰라. 그 모습이 마지막일 줄은 그도 몰랐겠죠. 점심쯤 전화가 왔어요. 너 뭐 했어? 뭘? 회사에서 연락이 왔어. 그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확신이 사라졌어요. 이때 중요한 건 설명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실에서 자료 제출하래. 그 한 음절에 남편 숨이 멎었죠. 너 어디까지 알고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사람은 자기가 숨기던 게 드러났다고 느끼는 순간 말을 혼자서 다 해요. 이건 오해일 수도 있어. 그럼 잘 설명하면 되겠네. 너 이럴 줄 몰랐어. 나도. 그날 오후 남편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다른 전화가 왔죠. 오늘부터 출근 정지래. 그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줬어요. 남편은 이제 회사에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내 연녀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언니, 오빠 회사에 무슨 일 생긴 거예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말은 끝났으니까요.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 아니더군요. 조금씩 천천히 그렇게 무너졌어요. 며칠 뒤 남편이 집에 왔어요. 평소보다 훨씬 일찍, 평일 낮에요. 회사에서 사표 쓰래. 강요당한 거야? 징계 들어가기 전에 나가는 게 낫다고. 저는 물을 한 잔 따라 남편 앞에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서가 뭐야? 내가 백수 됐다고. 소리를 질렀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 공포가 더 많았어요. 남편은 처음으로 불안해했고 이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저는 소리 지르지 않았습니다. 단지 조용히 끝을 준비했을 뿐. 그때 남편 핸드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는 순간 남편 얼굴이 굳었죠. 민지, 응. 아니, 그게. 지금은 좀. 상대 목소리가 들리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로 알 수 있었어요. 야, 잠깐만. 끊지 마. 그 순간 남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회사를 잃고 여자마저 떠나는 그 순간이었죠. 다 너 때문이야. 내 탓이야? 회사에. 누가 제보했는지 알아? 너밖에 없잖아. 저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래, 내가 했어. 뭐? 당신이 회사 돈으로 그 여자 만나러 다니는 걸 회사에 알렸어. 너. 진짜. 그 순간 남편이 뭔가 던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던지지 못했죠. 왜냐하면 이미 자기가 졌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요, 나한테도 할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당신이 서 있던 바닥을 치우는 것, 모든 일이 끝났다는 걸 실감한 건 의외로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집이 너무 조용하더군요. 휴대폰도 울리지 않고 남편 숨소리도 없고 괜히 켜져 있던 TV 소리도 없고 그제야 깨달았어요. 아, 정말 끝났구나. 커피를 내리면서 문득 웃음이 나왔어요. 결혼하고 나서 이 시간에 이렇게 여유롭게 커피를 내려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이상하네. 왜 이렇게 편하지? 그날 오후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졌다고요. 재산 분할, 위자료 모두 합의됐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싸우지 않았어요. 아니, 싸울 힘이 없었겠죠. 며칠 뒤 최종 서류가 도착했어요. 이혼 확정 서류. 종이를 꺼내는데 손이 떨릴 줄 알았죠. 그런데 안 떨리더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이상해요. 준비된 이별은 슬프지 않더라고요. 서류에 사인을 하고 한 장 한 장 넘기면서 문득 지난 10년이 스쳐 지나갔어요. 긴 시간이었네. 사람들은 말하겠죠. 그래도 너무 허무한 거 아니냐고. 10년이 그냥 사라진 거 아니냐고. 그런데요. 저는 다르게 느꼈어요. 사라진 게 아니라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제 인생은 제가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전업주부라는 이유로 무시받았던 저는 이제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날 저녁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누가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누가 눈치 주는 것도 없었죠. 나 이렇게 혼자였구나.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내연녀 소식은 남편을 통해 전해 들었어요. 회사 일 터지고 나서 둘은 오래 못 갔다고 하더군요. 믿고 있던 미래가 사라지면 사람도 같이 사라지니까요. 이상하게도 고소하지 않았어요. 그 여자가 미워서가 아니라 이미 내 인생에서 빠져 있었거든요. 집에 돌아와 불을 켰어요. 재산 분할로 집은 제가 갖게 됐습니다. 이제 이 집은 누구 눈치도 볼 필요 없는 공간이었죠. 아이 없는 여자라서 불완전하다고들 하죠. 그런데 아이 대신 저는 저를 끝까지 버리지 않았어요. 남편을 잃은 게 아니라 결혼이 끝난 게 아니라 저는 제 인생을 다시 가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요? 모르죠. 다만 하나는 분명해요. 다시는 나를 아무것도 없는 사람으로 살게 두지 않겠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어요. 조용히 참는 사람은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늦게 움직일 뿐이죠. 그리고 그게 가장 무서운 사람입니다. 지금 이 영상 듣고 계신 분 중에 조용히 참고만 계신 분 있다면 당신도 이미 끝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기까지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현실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